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많은 마케팅 책에서 스토리 중요성을 강조를 해요. 무게가 되는 스토리에서도 스토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마케팅 설계사라는 책에서도 스토리 라인의 중요성을 소개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세일즈 종사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잘못 얘기하면 약간 이게 뭔가 꾸며내는 것처럼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세일즈 종사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 라인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책에도 스토리가 있는 아이로 키워라라고 써놨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스토리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들은 제일 빨리 마음을 여는 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다단계나 후원 방판을 해. 그러면 아니면 내가 보험을 해. 누구 소개로 딱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나를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갔을 때 나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하영입니다 라고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영어를 가르쳤고 10년간 학원을 운영했던 영어 학원장이에요. 저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자영업이나 아니면 이제 뭐 다단계 후원 방판하시는 여성분들을 도와드리는 퀸즈라는 그룹의 대표이기도 해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포커싱에 다시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험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보험에서 겪었을 슬픔과 아픔을 내 스토리에 묵여 넣으면 돼요. 만약에 제가 보험을 한다면 이렇게 시작할 거야. 저는 제 인생에 정말 열심히 많은 돈을 모았는데 가장 많은 돈을 잃었던 분야가 보험입니다. 제가 왜 돈을 잃었냐면요. 그 사람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두꺼운 약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모르면 당하는구나를 제가 알고 나니까 내가 좀 다시 이거를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보험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찾아보다 보니까 보험이라는 세계가 정말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정말 못 쓰면 독이 되는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분야로 가서 내가 사람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험을 시작해서 지금 10년 차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오늘 저랑 연결되신 거 너무 반갑고 분명 이제 뭐 고객님도 저와 같은 상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부분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고 더 절대 그런 일 겪지 않도록 제가 오늘 한번 잘 플랜을 짜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뭐 FP 누구입니다 이거랑 어때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거만 듣고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들썩거릴 것 같아요. 이 사람 뭔가 왜냐면 내가 겪은 아픔과 어떤 그 내가 봤던 손실에 대해서 맞아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알고 있잖아. 완전 알고 있죠. 완전.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잠궈놓은 그 빗장을 가장 빠르게 열 수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이 무기를 내가 사용하려면 내 삶에 우여곡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우여곡절을 겪지 못하게 엄마들이 다 막아버리면 걔는 매력이 없어. 모든 그 뭐라고 하냐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죠. 맞아요. 너는 꽃길만 걸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랑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문제 해결했던 경험도 없고 좀 성공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패 경험도 없어. 근데 그 실패 경험이 내가 어떤 애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어. 근데 그 왕따를 당하면서 내가 느끼는 심리가 있다고요. 그렇지. 근데 물론 그게 너무 크게 커지면 당연히 학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작은 범주에서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고 이걸 이겨내게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만났던 정말 많은 어머니들은 그걸 다 차단시켜요. 맞아요. 요즘에 더 심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야 걱정스럽다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근데 역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미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이걸 내가 무기로 못 바꾸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연민에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죠. 되게 그 얘기하면서 이미 자기가 막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이미 울기 시작해. 상대방은 아직 그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도 안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슬픔에 빠져버리면 사실 상대방한테 와닿지 않거든요. 절대 와닿지 않아요. 물론 저도 한때 제 연민에 되게 깊이 빠져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말 그대로 푸념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걸 진짜 무기로 활용할 것이냐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이거를 내가 매력적인 캐릭터의 무기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 그리고 저희가 퀸즈에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퀸즈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뭐 어떻게 거가 뭘 하는 건데 배우셔야죠. 배우시고 변화하셔야죠. 어떻게? 돈을 더 잘 쉽게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 나로 바꾸셔야죠. 그걸 그냥 도와드리는 집단입니다. 맞아요. PCM 퀸즈는 장사법 가르쳐 드리는데요. 맞아요. 장사법, 세일즈 장사법.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돈을 내야죠. 돈을 내고 뭐 200원, 30, 50 자기 사는 나름이니까 그거 내고 들어오면 이제 바이소드 화장품을 사는 거고 퀸즈 연결이 되면 네. 뭐 MF 케어라는 마케팅 독서 토론 그리고 이제 PCM 피독 1000만원짜리 교육 네. 그것도 이제 독서 토론 해당하는 거 독서 코칭 받으실 수 있고 뭐 1대1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대표님?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대1 소통이 그냥 소통이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화해서 수다를 떨진 않아요. 그렇지. 그리고 저한테 수다 떨면 전화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어머나. 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이 신사임당밖에 없어요. 나도, 한국에서는 나도 자청. 신사임당 자청밖에 제가 알고 지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 인플루언서 나머지 다 사용할래. 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됐고 저는 제가 지금 한국에서는 이렇게 두 분, 맞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랜드 카돈과 알고 지내고 싶어요. 전 딱 이렇게 세 명과 알고 지내고 싶고요. 나머지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야지 저랑 알고 지내고 언니 동생 너 땡큐. 아니 뭘 알고 지내는지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로직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이 두 관계가 되게 소모성, 웨이스팅 타임 하는 거죠. 그냥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제가 누군가에게 쓸 때도 저도 굉장히 시간을 조심해야 되고요. 어. 여러분도 시간을 누군가에게 쓸 때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막 이렇게 퍼져서 있고 그런데 시간을 쓰시는 건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선택이니까. 하지만 적어도 내가 잘 살았다라고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서 성장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퍼져 있는 아줌마들의 친구가 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삶을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맨날 보던 유튜브 드라마 대신에 퀸즈를 선택한 것까진 잘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영 대표님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없잖아. 네, 전 친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삶을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사실은 부족한 시간인데 그거는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뭔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라이크 어떻게 꺼내야 돼요, 대표님? 일단은 아픈 거부터 꺼내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퀸즈 멤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나의 좋은 면은 되게 쉽게 꺼내는데 나의 아픈 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나의 어떤 결함을 막 꺼내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부정적인 얘기 나는 인내심도 없고 나는 루저고 막 이런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사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걸 봤을 때 아직도 괜찮지 않은 걸 꺼내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네. 실수라든지 실패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항상 탑다운 방식이에요. 가장 힘든 거부터 해요. 내가 옛날에 나 이런 거 잘했다? 이런 거는 쉬워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 왜냐면 우리가 자랑을 하고 사는 어떤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과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한번 꺼내고 나면 그 다음은 되게 수월하게 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꺼내려면 수다를 떨어요. 수다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내가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는요, 당신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줄 거예요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수다는 쓰레기를 퍼 붓는 거잖아요. 야, 어제 시엄마가 전화 왔는데 나보고 주말에 제사 있대. 이런 거는 쓰레기예요. 왜냐면 당신의 인생에 생긴 일인데 그거를 당신이 선택하시면 돼요. 시엄마한테 어머니 저 못 갑니다 하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가서 그냥 한번 도와드리든지.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이유가 뭐야?
그냥 같이 욕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이런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서 무기로 쓴다는 거는 이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언가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대표님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내가 내 어떤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겠다가 아니라 완전 다르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극복해본 내가 경험이 있어. 권위를 주기 위해서 공감과 권위를 위해서 꺼내라는 약간 네, 그런 맞아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도 너와 같은 아픔이 있었어. 음. 하지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해봤더니 괜찮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이거예요. 약간 다이어트 할 때 여자들이 어떤 사람의 다이어트법에 꽂히는 이유가 나랑 약간 비슷해. 옛날에 내가 엄청 뚱뚱했어. 막 뭐 이런 거. 자기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 다이어트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해서 이게 인스타 같은 데 광고도 누르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나랑 비슷한데? 이러면서. 여러분 가장 쉽게 비포 애프터가 꺼낸 거예요. 최고지. 비포가 꺼낸 그렇지. 거예요. 사진 막 이따시만한 거 있죠? 우리도 그걸로 갖고 다니면서. 네, 맞아요. 비포 애프터가 그냥 그게 꺼낸 거예요. 맞아. 맞네. 진짜 맞네. 그래서 어떤 것을 꺼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 드리는 거는 가장 어려운 것부터 꺼내라. 아픈 거부터 꺼내라. 네. 그럼 그게 이제 쉽게 뒤에 얘기를 풀어갈 수 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겪었던 아픈 이야기 하지만 내 어떤 스트레스와 그 분노를 퍼붓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라는 그런 선한 의도로 스토리를 꺼내고 또 뭔가 아니면 여러분께서 어떤 거를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이랬고 지금은 이렇다 뭐 달라진 이런 리뷰 같은 것도 되게 좋겠죠? 그쵸. 완전 좋죠. 뭐 예를 들어 퀸즈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이미 리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지금 아직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서 사실은 꺼내주면 굉장히 탄탄한 또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거겠네요. 맞아요. 좋습니다.